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3일 오전 10시 5분입니다. 주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인데 긍정 61%, 부정 30%입니다. 61대 30으로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의견이 높은데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 올랐습니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가 긍정으로 보는 이유 중에 두 개는 외교를 잘한다, 그리고 민생을 챙긴다 였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정책을 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중도를 가리지 않고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과 달리 실용적 국익 중심으로 한일 우호 관계를 가져간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전에는 대통령이 반일적으로 가야 또는 반일 선동을 해야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사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부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역시 선거를 앞두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2%, 무당층 27%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더블 스코어가 존재하는 겁니다. 43대 22, 43대 22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이걸 자세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세를 말씀드린다면은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41, 이번 주에는 43%로서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의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24%인데 이번 주에는 22%입니다. 2%포인트 떨어져서 그 격차가 43대 2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8월 장동혁 대표가 등장한 이후 가장 낮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장한 이후에 계속 국힘 지지율은 25, 23, 24, 24, 25, 26 이런 식으로 쭉 이어졌는데 이번에 22%포인트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장동혁 대표는 이 추운 날씨에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져 버렸느냐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중에 느닷없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을 하고 그 후폭풍이 거세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도 잘못한 게 많지만은 그건 보이지 않고 장동혁 대표의 극우 노선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단식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 단식을 해도 또 뭐 그들끼리 서로 모인다고 해도 위로하고 또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지율 상승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역작용이 나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장동혁이 이른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더라도 국민의 시선은 아주 냉정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43대
22, 국힘당 지지율 22, 민주당 지지율 43, 43대 22로 만약 지방선거에 임한다면은 아주 대참패를 하는 건데, 우선 정당 지지율 다른 정당까지 합쳐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개혁신당 2%, 기본소득당 0.2%, 무당층이 27%나 됩니다. 항상 무당층은 이 정도 됩니다. 서울은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0%입니다. 인천, 경기는 더 심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9%, 국민의힘은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모든 선거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충청권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 선거인 경우에는 충청권에서는 대전, 세종, 충청에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16%입니다. 44대 16입니다. 비참합니다. 광주, 전라는 더불어민주당 63, 국민의힘 12%, 대구, 경북은 더불어민주당 20, 국민의힘 48%, 대구, 경북은 오히려 또 국민의힘 쪽으로 결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이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29로 오히려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층으로 보면은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도 연령층으로 보면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60대가 확실하게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60대에서 민주당 지지가 39%, 국민의힘 지지가 28%입니다. 39대 28입니다. 왜 이 60대가 최근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느냐 하는 그 답은 명확합니다. 장동혁의 극우 노선이 이 60대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크게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보수 성향이었던 사람들도 이제 국민의힘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충격적입니다. 60대에서 39대 28로 민주당이 국힘을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념 성향으로 보면은 보수에서는 민주당 지지 16, 국힘당 지지 55인데 이 말은 보수의 45%가 장동혁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큰 이탈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중도입니다. 중도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44%, 국힘당 지지는 13%밖에 안 됩니다. 왜 이 중도가 중요하냐면은 중도가 인구 비율로 보수보다도 진보보다도 많습니다. 중도가 약 33%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약 27%입니다. 진보는 약 25%입니다. 중도를 놓치면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데 이 중도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 44%, 압도적으로 장동혁의 국힘당 반대 13%, 그 지지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44대 13. 중도를 놓쳐도 한참 놓쳤습니다. 충청도도 놓치고 60대도 놓치고 그리고 중도는 이 놓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외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조사도 했네요. 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서 적절하다 33%, 부적절하다 34%, 거의 같습니다. 유보 33%.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제명이 적절하다가 48%, 적절하지 않다가 35%인데 특히 극단적인 보수, 극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극우 성향에서는 한동훈 제명 적절 62, 적절하지 않다 27%. 반대로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가 26, 적절하지 않다가 37%. 이게 보여주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극우화하는 바람에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데는 장동혁의 극우 노선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또한 극우 노선이다. 특히 당원들이 극우적이다 하는 것과 물려 있어 가지고 이거는 구조적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중에 한 반 이상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은 사람들입니다. 반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 뽑은 장동혁 또한 윤의계인 세력이고 사실상 계엄 비호 세력이고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 내지 그 방관자들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 구제불능인 구조임이 분명하니까 여기서 단식을 하든 말든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 오는 2월에 윤석열 피고인에게 예컨대 사형이나 무기가 선고될 때 그때부터 국민들 뇌리 속에는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극우당이다.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윤의계인 세력이다. 또는 내란 비호 정당이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비호 세력, 윤의계인 세력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구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밀어붙인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보수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가짜 보수, 극우는 보수의 일부가 아니라 보수의 적입니다. 그 국민의 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해산시키는 운동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결단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12.3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장동혁 일파가 12.3 내란을 저지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가짜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제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드러나는 거죠. 감사합니다.